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강원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 수능 이제 기출문제 독서 이제 26에서 30번 법학 지문이죠. 그렇죠? 가장 이제 이번 수능에서 21학년도 수능에서 그렇죠.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결과를 보여줬죠. 맞습니다. 오답률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요 세트가. 그래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법학 지문의 특성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문제풀이 순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 여기와 관련해서 자, 집중적으로 자,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시면 이제 제시문들을 먼저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꼭 읽어보시고 어떤 내용의 문제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어때요? 자, 내용 확인 문제죠. 내용 확인 문제. 1, 2, 3, 4, 5번 중에서 틀린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하나가 틀렸으니까 4개는 많다는 소리죠. 1, 2, 3, 4, 5번을 읽어보시면서 이 중에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 문제만 보고는 뭐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 나 개인적으로는, 그죠? 나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 문제는 그냥 이거 안 보고 풀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난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저도,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는 시간에 웬만하면 좀 맞춰서 풀려고 하는데, 뭐 잘 되진 않지만, 그 수능 보는 날 시험지가, 그쵸?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곧바로 출력을 해서 풉니다. 보통 한 12시, 1시 요 무렵에, 그쵸? 문제를 좀 받아서 푸는 편인데, 선생님은 이제 약간 좀 반칙이죠. 선생님이 이제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요게 이제, 이 문제 중에서 틀린 게 어떤 거지 딱 봐도 대본에 뭐 알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풀어보자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한 문제는 틀리고 나머지 4개는 맞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본문, 즉 제시문을 파악을 하셔야 어떤 포인트에서 중요하게 나오고 어떤 포인트가 강조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그러니까 조금의 배경 지식을 안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꼭 읽어보시라는 거 먼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특히 1번 같은 경우에 자, 그렇고요. 2번도 보시면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이걸 보고 곧바로 기억을 보고 이 문제를 봤을 때 정답이 나오진 않아요. 정답이 나오진 않지만, 자, 그래도 어느 바운더리에서 어느 지점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을 때 기억을 조금 더 눈여겨서 주의 깊게 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3번에서 가장 그쵸 지금 오답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킬러 문제죠 나름의.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문학에서는 보기를 항상 먼저 보셔야 되는데 비문학에서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응용 문제가 나올 거라서.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봤다 혹은 최소한 문제라도 한번 먼저 봤다라는 전제하에, 자, 가정하에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채권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우리 채권이 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앞에 이제 요 첫 문단은 저 첫머리 문장을 좀 보면요. 자, 지금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할 때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늘 강조합니다만, 법학 지문이 됐던 경제 지문이 됐던 과학 기술 지문이 됐던 과학 지문 기술 지문은 좀 별개예요. 자, 어쨌거나 과학이나 기술 지문이 됐던 맨 첫 문단에 대해서는 개념이 나옵니다.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거는 출제 원칙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머리에 있는 내용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게 아니라 출제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의 유무가 여러분들의 시험 결과에 주는 영향을 최대한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생소한 개념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그쵸 제시문에 출제 즉 수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채권은 뭐예요? 권리예요. 채권은 권리입니다. 자, 문장을 읽을 때 주체, 그 다음에 서술어를 먼저 보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객체를 파악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꾸미는 부사구를 보시라 그랬는데, 자, 어쨌거나 채권은 권리예요. 채권은 권리인데 어떤 권리냐면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급부라고 부른대요. 급부라는 개념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과 급부, 그 다음에 밑에 채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채권과 채무는 대응합니다. 채권과 채무는 대응하는 거라서 채권은 말 그대로 권리고요. 채무는 의무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사람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 한다라고 어느 정도 힌트는 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관계인 것 같아. 채권과 채무와 급부는 서로 별개인 개념 같아.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 자, 이제 배경지식적으로 좀 전달을 해서 던져드릴게요. 자, 채권과 채무는 말 그대로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을 매매라고 합시다. 매매.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여러분들이 뭐 중고나라를 가든 당근마켓을 가든 매매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카메라를 샀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나는 카메라를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뭐를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되죠. 그 사람은 나에게 뭘 줘야 돼요? 카메라를 넘겨줘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카메라를 달라라고 할 권리가 있죠. 그게 채권이고, 그리고 또 나는 그 사람에게 의무도 있어요. 어떤 의무도 있어? 카메라를 받았으니까 돈을 줄 의무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채권과 채무가 같이 공존하는 거죠. 자, 물건을 달라, 카메라를 달라라는 권리, 채권도 갖고 있지만 돈을 주어야 할 의무도 갖고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입니다. 어려면 이제 양도인, 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 물건을 내가 파는 사람이라면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떤 권리? 돈을 요구할, 돈을 줘.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할 권리도 있고, 카메라를 넘겨 주어야 할 뭐도 있어요. 의무도 갖고 있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는 양당 간에, 계약 당사자 간에만 성립을 하는데, 자, 됐죠? 당연하죠. 채권 채무는 계약 당사자 간에만 성립하죠. 계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제3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의무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카메라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카메라를 주는 그 행위를 뭐라고 한다? 급부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급부는 특정 행위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부르니까 급부는 행위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이 급부를 자, 여기 특정 행위에다가 대입을 해 봅시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급부를 요구할 권리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은 급부를 요구할 권리예요. 채권은 권리예요. 어떤 권리? 급부를 요구할 권리인데 그 급부는 뭐예요? 특정 행위를 요구할 권리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뒤에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텍스트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뒤에서 이 부연 설명하는 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떤 개념만 정의하고 제시해 놓은 다음에 곧바로 분류에 들어가진 않고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연 설명을 해주는 문장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계속 이거는 강조하는 건데, 문제를 풀다가 내가 모르는 구절, 단어, 어휘, 개념이 나오면 그게 뭘까라고 한참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모르면 모릅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모르겠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뒤에 있는 문장들 혹은 여기에 딸려져 있는 문제들 속에서 내가 궁금해하는 대상,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빨리 추론해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짓이지. 자, 이게 뭘까라고 한참 생각해봐야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 시간만 간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내용. 그래서 자,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 경우가 많지만 예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 줄 이 부분까지가 채권, 채무, 급부에 대한 개념 정의와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민법상의 권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일단 넘버 한번 매겨보죠. 민법상의 권리는 민법이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법인가 보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자, 그러면 민법상의 권리는 자, 법률의 요건대로 발생하기도 하고
계약의 효력에 대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게 선생님이 조금만 양념을 좀 쳐주자면 A로 선생님이 표시했죠. 자, 이게 이제 그 A 법률로 정해진 요건. 자, 이런 게 이게 뭐냐면 법률상, 그러니까 법정상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양육에 대한 의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자녀가 노부모, 늙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나 부양 책임, 혹은 부부간에 발생하는 정조 의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기면 안 돼요. 제한을 받습니다. 권리에 처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뭐예요? 대부분의 민법상 권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계약이 뭐예요? 각 개별적으로 사람이 자유롭게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는 거. 이제 그게 계약이죠. 내가 물건을 산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약을 한다든가 서비스를 주문해서 이용한다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약이란 합의예요. 자,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라 그랬어요. 계약이란 서술로부터 가야 돼요. 합의다. 근데 어떤 합의냐? 당사자의 합의다. 뭐에 관한 건데? 권리 발생에 관한 당사자 합의다. 계약이란 합의입니다. 자, 서술어가 이렇게 있어요.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들에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게 의외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휘가 약해서 효력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 결과. 효력이 결과예요.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죠. 독립변수 원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과, 효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자, 원칙이다. 자, 쌤한테서, 저한테서 우리 비문학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은 이미 알 건데, 자, 법률 지문의 특징이 있다. 자, 그게 뭐였어요? 자, 대답을 쌤이 수강생이라면 후다닥 하셔야 되는데, 자, 법률 지문의 특성, 원칙이 있고 예외가 등장한다. 언제나 그렇다. 법학 기본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자, 요거. 자, 똑같죠? 그대로 적용됐죠? 자, 원칙인데 예외도 있어. 그 예외가 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당장 필요한 재원화 서비스는 자, 계약을 성립시켜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원화 서비스라면 자, 재원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재원화 서비스. 자, 그러면 재원화 서비스니까 아까 재원화 서비스 어디서 많이 읽어봤지? 어디서 읽었어? 여기서 읽었잖아. 자, 이렇게 읽어볼까요? 자, 그럼 이 말을 급부로 바꿔도 될까요?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급부라면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그쵸?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가 많고 논리적으로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자,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켜야 되는 거니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급부라면 계약을 성립시켜서 권리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당장 계약을 체결해서 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만약 미래에 필요한 거라면 자, 미래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 졸업식 날 입을 뭐 가운이라든가 아니면 공연해야 되는 날 입어야 될 뭐 드레스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결혼식 때 입어야 될 턱시도 드레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가까운 미래에 필요할 게 확실한 급부에 대해서는 뭐를 통해서 미리 계약을 해서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도구는 예약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예약은 자, 법적인 예약과 구별이 되는데 자, 기억 예시를 들고 있죠. 자, 기차 탑승을 위해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이런 예약이죠.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지만 자, 그러나 왜 예약이라고 하지 않는지는 밑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추론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예약은 뭐냐면 법적으로 예약과 그 다음에 어떤 거 일상에서의 예약은 두 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상에서의 예약과 법적인 예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이다. 정의 내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계약이 있고 예약이 있을 때 어떤 관계 있습니까? 포함 관계 있는 겁니다. 예약은 계약의 일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상 계약이 더 큰 거죠. 계약의 여러 형태 중에서 그 중에 예약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자,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재원화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뭐가? 법적으로 예약은 계약의 일종으로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요약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법률상 예약은 지금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과는 달리 가까운 미래에 계약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가까운 미래에 급부를 요구할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계약의 일종. 시점은 언제예요? 현재야 미래야?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급부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현재 당장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됐죠? 됐습니까? 자, 복잡하죠? 개념들이 막 난무하죠? 자, 맞아요. 법률주문은 그래요. 자, 그래서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갖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 이제 나열되고 있습니다. 대등하게 병렬되고 있어요. 자, 이제 숨쉴 틈이 좀 발생했어요. 자, 1번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고,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자, 급부는 뭐였었지? 자, 리마인드 한번 해볼까? 급부는 뭐였었죠? 상대방에게 재원화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어떤 행위였죠? 그렇죠? 급부는 행위였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은 결국 뭐냐면, 자, 갑이라고 합시다. 자, 편의상. 자, 을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냐면 본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성립되면 여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계약을 승낙해 주시오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대요. 승낙이라는 행위를 급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급부는 행위였죠? 급부는 행위였기 때문에 승낙도 급부죠. 됐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갑이 가지고 있는 자, 법률상 예약의 채권은 본 계약이 성립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 승낙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가 되는 거죠. 핵심이 그래도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의 예약상 채권 권리는 승낙입니다. 승낙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예시를 들고 있죠. 회사가 급식업체 공모를 했대요. 근데 솔직히 이거 풀면서 우리 학생들이 공모라는 걸 알까? 공모라고 하는 건 공동으로 모의했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좀 어휘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근데 공모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무작위로 그쵸? 무언가를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무언가를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응하는 그 불특정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별적으로 무언가 대가, 즉 채무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급부를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땡땡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 이럴 때 그 공모예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대요.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하는데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한대요. 자, 급식을 제공하는 거는 업체의 채무이고 업체의 급부가 됩니다. 그렇죠? 즉 공모에 선정된 업체는 뭘 해야 돼요? 급식을 제공해야 돼요. 급식을 제공했으니까 권리도 있죠. 대금을 받는 게 채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급부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요거 한번 정리해볼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국 본계약은 뭐냐면 이거예요.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면 대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이죠.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예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공모한 업체가 예약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급식을 제공해 줄 테니까 야, 돈 줘. 그쵸? 이제 이 본계약, 이걸 골자로 하는 본계약을
그쵸? 성립시키는 계약 혹은 그쵸? 그게 예약이죠.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랬어요. 회사는 응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어요. 그 의무니까 뭐예요? 채무가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럼 이제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건데, 자, 생소한 개념 나왔어. 자, 예약 완결권이 뭔지 밑에 부연 설명에서 나와요.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자, 이게 자,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 자, 의사가 뭔지는 알겠지? 그치? 자, 의사예요, 의사. 말 그대로 뭐냐면, 이럴 수 있는 생각이에요. 나의 말 그대로 의사, 생각. 그쵸? 자, 의사를 표시하는, 자, 이게 비문학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디테일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보조사가 나왔어요. 것만으로. 것만으로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요건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죠.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곧바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의사를 표시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라는 의사만 통지하고 표시하는 순간 그 순간 본계약은 성립하고 그럼 그 다음 뭐야?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친절하게 예시를 자 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족 행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갑이 식당을 예약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 예약은 어떤 거예요? 예약은 어떤 거야? 이거지? 자, 지금 이거야. 그치? 의사를 표시하는 거 이거. 예약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식당에 도착해서 미래에 식당을 도착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다. 이 예약 완결권은 뭐예요? 어떤 거야? 자,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본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채권이니까 권리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라는 자, 의사 표시만 하면 자,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사를 주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대신에 어떤 급부도 생겨? 나에게 어떤 채무도 생겨? 식사 대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도 발생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자, 두 가지 사례가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단락.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 이게 예약의 유형에 따라 자 문제 양상이 다르다. 양상이 뭐냐면 모양이라는 소리예요. 모양. 자, 형태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자, 이 부분이 어렵지.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제조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자, 이제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건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채권과 채무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채무 의무잖아요. 계약상 의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거죠. 안 왔거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상의 의무가 채무인데 그 채무의 내용은 어떤 것을 해주기로 하는 급부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채권과 채무는 지금 자, 제3자에게 아무나 요구할 수 있고 아무나 발생하는 권리인가요? 아니면은 계약의 당사자만 발생하는 겁니까? 계약의 당사자끼리만 서로 채권과 채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무불이행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은 어떻게? 계약상 당사자에게만 발생합니다. 그죠? 이해할 수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부분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고의나 과실, 즉 일부러 그랬거나 실수로 그랬다라고 자, 이게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했거나 과실로 채무불이행이 일어난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야. 만약에 생일날 뷔페, 호텔 뷔페가 특정 장소에 음식이 배달이 가야 되는데 배달을 한참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우리 급식차를 치웠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 급식업체가 일부러 그랬어? 아니잖아.
실수했어? 중대한 실수했어? 운전하다 졸았어? 아니면 쏟았어? 그런 것도 아니지. 제3자의 방해에 의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죠. 그러면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계약상 채권자나 채무자에게만 발생하고 언제 발생하냐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죠. 만약에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급부 내용이 뭐든지 간에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돈으로 물어줘야 되는 책임을 진다. 자, 그래서 밑에 만약 타인의 고의 과실로 예약 권리자가 신원을 방해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막 뷔페 음식을 싣고 배달을 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그쵸 이게 실패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급부를 제공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자 권리자는 그에게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권리 실현을 방해한 자죠. 그래서 이런 책임을 뭐라고 하느냐? 이런 책임을 뭐라고 해요? 불법 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돈으로 배상해야 된다. 자, 불법 행위든 채무불이행이든 어쨌거나 뭘로 책임을 한다? 이행한다? 돈으로 이행한다. 다만 예약 상대방이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그래 가고 있다가 트럭이 쭉 가고 있는데 그쵸 승용차가 한번 옆에서 봤고 그다음에 또 뒤에서 용달 트럭이 또 박았어요. 두 명 다 불법행위 책임이 있겠죠. 둘 중에 한 명이 여기 있는 배상을 하게 되면 그쵸 나는 이미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배상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게 5번이 정답이란 거 알겠죠? 계약의 당사자의 사이로 국한되는 건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문제를 즉 제시문을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 계약상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 없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거는 맨 앞에 채권에 대한 설명에서 아마 제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고 효력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좀 풀면서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것들이라서. 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그렇죠? 요령이 좀 빨라지고 그렇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재화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권리 이외에 급부죠, 이게. 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가 많다. 근데 그 외 내용도 있어. 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까지 2문단 정도까지 읽었다면 그렇죠? 여기까지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번. 여기 이제 넘버가 2번이라고 돼 있는데, 그쵸? 우리, 이제 수능 출제된 그 내용을 하자면 그 27번이 되겠죠. 그쵸? 자,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은 이게 3번인데, 자, 왜 3번인지 먼저 볼까요?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했어요. 자, 그러면 미래에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자, 이게 이제 계약을 성립시켰다는 건 미래에 이제 본계약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본계약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자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두는 것이다. 자 하자가 없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거 왜 틀렸는지 볼까요? 자 명제를 짜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한다 라고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기차를 탑승하는 건 채권인가요? 채권이라고 하시네요. 그죠? 급부의 일부분이니까 채권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쵸? 자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돈을 지불을 하는 것은, 자, 일단 이거는 채무예요, 일단. 내가 기차를 탑승하는 것은, 자, 기차를 탑승할 수 있는 것은 권리죠. 권리예요, 권리고요. 그 권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승객이라고 할게요. 승객이,
자, 철도 회사에 자, 돈을 지불했어요. 자, 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승차권을 구입을 했겠죠. 그쵸? 자, 그럼 가까운 시일 내에 이거를 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차에 탑승하는 것은 자,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건 급부다라고 돼 있는데 급부는 뭐였었어요? 급부는 어떤 행위였었어요. 그쵸? 행위. 어떤 행위냐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예요. 자, 이게 앞에 문단에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급부는 뭐냐면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그거를 급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것은 그냥 채무를 이행하는 거지, 그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아니므로 자, 결과적으로 자, 급부에 해당한다. 자, 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거. 자, 되게 천천히 설명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2번 가보겠습니다.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한 채권 맞고요.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티켓을 예약했다 그래서 꼭 타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 탈 권리가 있는 거지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안 타고 타면 내 맘이죠.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4번. 승차권 구입은 계약이죠. 계약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틀렸고요.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자,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본계약이죠.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것 같긴 해요. 자, 봐봐. 미리 돈을 지불했어. 그럼 이거는 예약을 한 거잖아. 법률상 예약인 거잖아.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자,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자,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거는 앞에 우리 이쪽을 봐야 돼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사례에 해당하는 걸 봐야 돼요. 이 사례. 자,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둘째였었죠. 예약 완결권을 자, 그쵸? 발생시키는 예약인데 예약상 권리자, 즉 승객이에요. 승객이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만으로도 본계약은 성립한다. 자, 그래서 식당에 도착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본계약이 성립하니까 어떻게 돼요? 본계약이 성립하니까 자, 손님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혹 주문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자, 식당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기죠. 자, 그러면 이게 급부인 거죠. 이게 급부예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급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식당은 이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으면 뭐예요? 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죠. 이 권리는 채권입니다. 채권이에요. 채권. 급부가 아니에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자,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렇죠. 예약 완결권에 대한 거. 그렇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자, 정답은 적절한 것은 몇 번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죠. 자, 3번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매모호한 이런 문제였는데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28번 문제. 자, 요걸 한번 볼게요. 28번. 자, 그러면 자, 다음은 A의 자,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A의 사례가 어디 있냐면 A의 사례가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이 부분. 자, 아이고 이 부분.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A입니다. 자, 여기가 A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르게 짝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약 유형에 따라서 자,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 이게 기차 탑승권이었고 이게 식당 응모였었죠. 자, 그럼 우리가 급부라는 거를 좀 제대로 급부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다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나마 조금 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보면 뭐부터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니은을 먼저 좀 봤어요. 니은을 먼저 체크를 하고 좀 풀었어요. 니은. 예를 들어서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켰다. 자, 이런 경우에서 지금 보시면 자,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상의 급부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말 그대로 뭔가 예약을 하면서 예약이란 걸 법률상 예약이란 걸 하면서 즉 계약상 예약이란 걸 하면서 예약을 하면서 내가 어떤 급부를 제공해야 되는가 이 문제죠. 근데 예약 완결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까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약 완결권에 대한 여기 이 부분인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당을 예약을 했어요. 식당을 예약을 했는데 그러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나는 뭐 해야 돼? 식당을 예약하는 손님은 나는 뭘 해야 돼? 어떤 급부를 해야 돼? 재원화 서비스가 급부잖아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 자, 나는 예약을 했어. 그러면 나는 할 게 없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 이게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에서 예약상 급부, 즉 재화 서비스 제공 뭐해? 할 게 없지. 내가 뭘 해? 이해할 수 있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 본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뭐 하면 돼? 나가서 먹으면 돼. 주문해서 먹으면 돼. 그리고 먹고 나서 돈 주면 돼요. 지급하면 되죠? 자, 급부를 제공하는 건 누구예요? 식당 쪽이죠. 식당 쪽에서 자 정리해보면 식당에서 이행해야 될 채무가 식사를 제공하는 게 식당의 의무잖아요. 식당의 채무가 곧 급부로 구성된 거죠. 자, 이게 막 머릿속에 맴도는 학생이라면 자, 이거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식당은 나에게 음식을 제공할 채무를 갖습니다. 나는 돈 내고 예약을 했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식당이 나에게 갖는 채무의 본질은 음식이라는 재화를 제공하고 음식을 서빙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식당이 나에게 이행해야 될 채무의 본질은 뭐예요? 급부인 거죠. 바꿔 말하면 식당은 나에게 급부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2번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 되죠. 그러면 사실 기업은 손을 안 대도 되는 거예요. 기업은 손 안 대도 되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뭐예요? 자,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니까 자, 채권은 뭐야? 이거 응모를 생각하시면 되죠. 급식계약이니까 그걸 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은 자, 아까 응모할 때 우리 뭐였었냐면 자, 이 내용에서 선정된 업체가 공모에 따라서 선정이 된다면 신청하고 선정이 되었으면 예약이 성립하는데 이 예약에 따라서 급식을 제공한 다음에 대금을 받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그쵸? 이 예약의 본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해서 본다면 자, 급식 계약을 승낙하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 기업은 어차피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디귿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때 그러면 본계약상에 나는 뭘 해야 돼요? 어떤 급부가 있어요? 돈을 달라고 해야 되나? 지금 디귿에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이야기에서 본계약상의 급부. 자, 그러면 디귿은 뭡니까? 자, 디귿. 자, 본계약상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돼요? 자, 지금 급식계약을 승낙해 주시오라고 요구했죠? 그리고 우리는 뭐 했어요? 우리는 급식을 제공해야 되죠? 자, 급식을 제공하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 해야 돼요? 뭘 하긴 대금을 줘야지. 여기 식사 제공이라도 또 그쵸? 이걸 통해서 힌트를 또 얻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본 계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약이 아닙니다. 본 계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우리는 급식을 제공하고 그 제공한 대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어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급식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채권을 갖게 되죠. 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됐나요? 그래서 자, 예약상 내가 자, 이런 경우에 자, 채권을 발생시키거나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켰을 때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다시 말해서 자, 우리 급식 요거 공모 선정 사례에서 자, 예약상의 급부는 자, 급식 계약을 승낙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자, 예약상 권리자라고 있습니다. 예약상 권리자. 예약상 권리자. 그러니까 이거는 급식업체죠. 자, 급식업 계약이 되기를 요구할 수 있고, 자, 요게 예약이 성립이 됐다면, 자, 그 다음에 본계약상에는, 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채권. 자, 우리는, 이럴 수 있어. 급식을 지급하는 게, 급식을 제공하는 게, 왜 여기 안 들어가나요? 그렇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자, 급식을 제공하는 건 급식업체, 즉 예약상 권리자가 급식업체죠. 자, 이게 급식업체인데, 급식업체의 권리야, 의무야? 의무지. 급식을 제공하는 건 의무죠. 채무죠. 그러니까 급부죠, 이것도. 그쵸? 이거죠. 근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상에, 그쵸?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그러면 급식업체의 채권은 뭐냐고요? 권리는 뭐냐고요? 돈 달라고 하는 거죠. 급식업체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에 해당하고, 채무에 해당하고,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채권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가장 어려웠던 정답률이 50%대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자, 그다음에 29번 문제죠. 우리 문제상으로는 자, 보시면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던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했답니다. 자, 행사 당일날 오전 10시에 손질을 받기로 했는데 시간 맞춰 방문해서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을에게 미리 예약을 손질을 받고 있어서 예약 시간,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고의로 끼어들어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라고 지금 자, 서술이 돼 있습니다. 손을 입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채무불이행과 이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구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그냥 1번부터 바로 가죠.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다면 을의 과실은 자, 채무자죠. 그렇죠? 채무자 을. 자, 을은 갑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맞아요? 맞죠? 갑과 을은 계약상의 관계니까 채권 채무자니까. 맞죠? 이행 안 했으면 채무불이행이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 안 했으면 그쵸? 맞습니다. 채무불이행 맞고요. 병에 대해서는 자,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갑에 대해서. 왜? 손해배상 채무는 어디서 썼어요? 손해배상의 원인은 뭐예요? 불법행위죠.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채무 불이행 책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 이게 민법상 자, 민법에서요. 손해배상의 원인은 두 개예요. 방금 얘기한 건 딱 두 개입니다. 법전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자, 손해배상의 원인은 첫 번째 채무불이행, 두 번째가 불법행위예요.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문제로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병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2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이 고의가 있다면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한 명은 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한 명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을이 만약에 배상을 하면 채무가 사라진다. 이거 마지막 대목이 있었죠. 그쵸? 마지막 대목에 자, 보면 여기 있었어요. 급부 내용이 동일해서 한 명이 배상을 하면 한쪽의 배상 의무는 없어진다. 자, 그러면 자, 3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이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채무불이행만 남죠.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어떤 급부예요? 돈으로 물어줘야 될 내용이죠. 그렇죠? 돈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급부의 내용이 그렇죠? 동일하죠. 왜 그래요?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날. 그렇지? 자, 그러니까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2번, 3번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을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병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근데 이 두 개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채권이 두 개가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말해서 갑은 을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병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3번 같은 경우 모르겠으면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 문제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3번은 넘어가도 됩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면 자 하지 마세요. 자 이게 뭘까라고 한참 생각하는 거 되게 미련한 거예요. 빨리 다른 거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해결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거를 빨리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을입니다. 미용사 고의나 과실이 있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증명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고의 또는 과실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겠죠. 그러면 을과 병은 모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딱 걸리죠. 병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지금 여기 대전제는 뭐예요? 채무불이행은 계약상 당사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여기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전건과 후건 중에서 전건과 후건은 지금 인과관계가 없어요 전혀. 을과 병은 즉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뭐 증명되지 않았어. 그런 별개로 고의나 과실이 설사 입증됐다 하더라도 병의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불이행이 원인인 게 아니에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자, 이유는 이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명제를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병입니다.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금전으로 배상한 책임이 있다. 만약에 을이 고의나 과실이 아니에요. 즉 미용사는 아무 책임이 없고 지금 병이 갑자기 불쑥 들어와서 머리 손질을 해주지 않는다면 뭐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을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병에게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우리 한번 훑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한번 어려운 문제 비문학 우리 독서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만 자 선별해서 한번 쭉 선생님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 자세하고 누구보다 명확하게 자 해설 강의 자 강원 선생님 거 자 많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